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 일잘러 리더의 AI 활용법.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AI 좀 잘 활용하세요? 네, 리더가 요즘 업무 바쁜데 AI 쓸 시간이 어딨냐, 이런 말씀 하는 분도 있고, 오히려 바쁜 때일수록 AI 활용해서 스크립트도 짜고, 공지 자료도 만들고, 직원 코칭하기 전에도 AI한테 물어보고 코칭한다. 이런 리더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클래스에서 일잘러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황별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이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야구 방망이와 공을 합쳐서 11만 원이래요. 방망이는 공보다 10만 원 비싸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저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10만 원 비싸면 만 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개 합쳐서 11만 원이라니까. 근데 그러면 10만 원이 만 원이면 야구 방망이가 두 개가 합쳐서 11만 원일 수가 없죠. 그죠? 10만 5천 원이 야구 방망이고 공이 5천 원이어야 두 개가 합쳤을 때 11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천 원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시스템 1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 2적인 사고방식을 같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반응적으로 바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좀 숙고하고 고민하고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느리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리더는 어떤 뇌를 더 써야 될까요? 시스템 1의 뇌를 써야 될까요? 시스템 2의 뇌를 써야 될까요? 둘 다 쓰죠. 특히 여러분들 뭐 바로바로 구성원들이 뭐 물어보면 업무 지식에 대해 답변해 주실 땐 아마 시스템 1적인 사고도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 저성과자를 어떻게 코칭하지? 그리고 이번 교육 자료를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납득시키지? 그리고 이 VOC를 회사 상사에게 어떻게 좀 더 건설적으로 보고 드리지?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느리고 논리적으로 AI를 활용하여 내가 생각한 게 다일까? 이거 말고 다른 관점은 없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AI 도구를 사용하여서 보다 풍성하게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흐름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다른 점은 인공지능은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인간지능은 메타인지력이라고 하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맥락과 가장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그걸 AI에게 질문하죠. 그래서 AI가 한 답변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맞는지 내가 생각해서 놓쳤던 건 뭔지를 판단하고 다른 관점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만 하지 않죠. 계속 다양한 관점을 진전시키고 프롬프트를 심화시켜서 보다 더 완성도 있는 답변을 유추해내죠. 이게 바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입니다. 리더는 이런 인간지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아주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번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5가지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더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타인지력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매일 하던 대로 일하는 분들은 메타인지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개발돼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메타인지력이 있는 분은 난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개발이 필요해. 이 영역은 한번 멈춤하고 자동적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 AI의 판단과 논리를 한 번 더 의지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AI 앞에 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이걸 메타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정의력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과가 안 나요. 이렇게 하고 AI한테 물어보면 AI는 답변을 못 해줍니다. 근데 고객과 통화 시 망설임이 많고 제안 시 이탈이 잦아요. 이렇게 우리 상담사 문제가 뭐다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야 이런 상담사한테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까요?
이 상담사 입장에서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라고 AI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다양한 답변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 질문은 애매한 답변을 만들거든요. 때문에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것이 우리 AI를 잘 활용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AI가 답변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준 답으로서 적절한지, 현장에 맞는지, 이게 진짜 우리 조직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준 답변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터링하고 나아가서는 프레임을 전환해서 다양한 각도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돼요. AI는 묻는 방향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물을 때와 이것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로 물을 때 전혀 다른 답변을 내거든요. 때문에 저는 AI를 활용하여 우리가 다양한 답변, 다양한 관점들을 견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서는 이 프레임 전환력을 포함하여 계속 진전되어 가는 것. 그래서 AI의 답변을 고도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똑똑한 리더가 그냥 질문 넣었는데 답변 너무 이상해요. 안 써. 이게 아니라 AI를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그런 리더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작성력까지 그래서 맥락과 목적과 키워드와 예시를 같이 써야 돼요. 그냥 상담사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상담사가 입사한 지 1년 차고 최근에 슬럼프가 왔는데 저는 이 사람한테 뭔가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특히 본인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그런 코칭을 해주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AI는 1 더하기 1은 뭐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AI는 맥락에 따라서 이게 덧셈 문제다라고 답을 줄 수도 있고요. 아, 영어로 번역해 달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What's the 1 더하기 1 이렇게 그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어떤 맥락이냐, 그리고 어떤 걸 기대하냐, 키워드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되게 엉뚱한 답변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AI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기술 아직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죠. 이상한 답변 나오는지를 크로스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고객 불만에 즉각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패턴, 그냥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콜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이 아, 가격 때문에 또 들어오는구나, 돈 원하는구나, 그냥 이러고 본인이 직접 응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감정과 사실과 논리를 정리해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불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요약하고 대응 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냥 기존에 내가 매번 하던 사과 멘트, 그리고 아예 돈을 원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권한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뜻밖에도 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다양한 사과 표현, 그리고 협상, 그리고 제3의 대안, 이런 것들을 AI가 또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잘러이신 여러분들이 일일이 머리 쓰기 너무 에너지 쓰이고 바쁘시면 이런 때일수록에 그 AI한테 잘 물어봐서 AI에게 받은 답변으로부터 여러분이 생각에 말머리를 여시고 마중물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총론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